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변인을 지내신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박선숙입니다. 예. 의원님, 요즘 좀좀 뵙기가 힘듭니다. 요즘 뭐 하십니까? 예. 요즘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진 않지만 상임위 관련된 법안 또 그런 정책, 최근에 원전 사고 이런 분석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계속 열심히 하시는군요. 저희들이 좀처럼 기자들이 뵙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저도 어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선숙 의원님 칭찬하는 걸 여러 차례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예. 근데 이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이호 여사님하고도 인연을 맺고 계신데 어떤 인연이 개인적으로 있으십니까? 김 대통령을 95년도에 처음 뵀고요. 예. 그때 이제 이호 여사님도 뵀으니까 한 25년 정도 이제 곁에서 모시고 또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죠. 예. 이호 여사님 하면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부인으로도 알려지지만 이분 자체가 참 빼어난 여성운동가시고 또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또 동지시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여성운동가 하면은 대단히 전투적인 성정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사님은 좀 다르세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여사님 뵈면서 한 번도 큰 소리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예. 굉장히 이제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지만 소녀 같은 분이셨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용감하고 강인한 면을 갖고 계셨고요. 예. 어쩌면 이제 김 대통령께는 저는 이호 여사님이 누구보다도 강력한 첫 번째 동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한 예가 있는데요. 예. 김 대통령께서 95년도에 정계 복귀를 결심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반대자가 이호 여사님이었다 그래요. 당시 95년대에? 네. 예. 국민들하고 약속을 정계 은퇴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나는 반대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예. 김 대통령은 당신이 반대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지금 민족의 앞날이 중요한 때 정부와 야당이 대구시를 못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고 내가 변명 안 하겠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또 설득했다고 그러셔요. 근데 김 대통령께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주 믿을 수 있는 동지이면서도 누구보다도 직원을 서슴지 않는 강력한 비판자였던 그런 면모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러네요. 예. 네. 늘 저희 기자들은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모습 그대로 그 성격과 인품이 그대로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갖고 또 이런 어떤 강인하신 모습. 근데 이호 여사님 자체가 굉장한 엘리트셨죠. 그렇죠. 예. 김 대통령은 모포상고가 최종 학력이고 나중에 이제 박사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지만은 모포상고가 최종 학력이지만은 여사님은 이화여자 전문을 거쳐서 서울사대 나오시고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외국 유학길에 오르셨어요. 예, 맞습니다. 외국 유학도 집안이 에서 서울사대까지는 이제 보내주셨는데 유학 가는 거는 반대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유학의 길을 뚫어내신 거예요. 당시로선 정말 그러네요. 지금도 미국 유학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 가셔가지고 스칼렛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는 되지만 책 사볼 돈이 모자라서 1시간 넘게 버스 타고 시골까지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셔서 학비를 버시고 학비 벌고 그렇다고. 근데 미국 유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엄두가 안 나는 일인데다가 대학에서부터 버스 타고 한참 시골까지 가서 그런 거 보면 그 성장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용감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굉장히 유복한 가정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유학을 이렇게 집안에서 보내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고생을 하신 거죠. 예, 그 현지에 가서는 대척을 하신 거죠, 본인이. 예, 그러시군요. 실제로 또 김 대통령하고 결혼하실 때도 예. 집안이 반대해서 그렇죠. 예. 반대하고 또 집안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YWCA 하시던 분들 후배들도 뭐 다 울고불고 반대했다 그래요. 예. 근데 예. 그것도 용감하게 결정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 하나 보고 간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강인함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절감이 되는데 사실 네. 저희들이 이제 어젯밤에 돌아가시고 쭉 인생 역적과 이력들을 살펴보니까 네. 어떻게 좀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사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참 용기와 책임, 헌신. 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지극한 정성. 지극한 정성. 이런 것들이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아주 작은 예지만 혹시 여사님하고 악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깝네. 왜냐하면 한 번 그분하고 손을 잡아보면 그분의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손을 꼭 잡는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70대, 60대, 70대 그리고 90이 넘은 얼마 전까지도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항상 악수를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렇게 하세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시는군요. 정성과 그리고 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돌아가시 하루 전에 일요일 밤에 병실로 찾아뵀는데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의 온기와 그 기운이 있어서 좀 더 계시지 않을까? 좀 더 견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의식을 놓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대요. 오늘 발표를 보니까 얼마나 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계신다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손 잡고 있는 손의 느낌도 달라지고 많이 힘드신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느낌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가셨네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얼핏 또 궁금해지는데 여사님께서 의원님 사석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박 대변인. 박 대변인. 그리고 박 의원님 이렇게 저한테 2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말을 놓으신 적이. 꼬박 항상 존댓말 말씀하시고. 제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여사님 가시는 이제 행사 거의 다 수행했었거든요. 이제 청와대 첫 해에 1998년에 굉장히 어려운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였고 또 버려진 애들도 많고 결식아동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사님이. 그래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여사님식 표현으로 하면 지독하니 많은 그런데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그러셨는데 98년 12월에 봉천동으로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갔습니다. 그 떡국하고 떡국 끓일 수 있는 고기 조금 넣고 이제 이렇게 그거 하나로 떡국 상자 하나 드리면은 그래도 떡국은 끓여 드실 수 있게 1월 1일 날 그걸 만들어서 갔는데 대통령 부인 행사고 경호팀이 사전에 또 다 동선도 확인해야 하니까 봉천동 고개 비탈길에 있는 집들 가운데에서 초입에 있는 집 몇 군데만 들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보통 그렇죠.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정말 삭풍이 부는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근데 여사님이 계획돼 있는 몇 집을 지나쳐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황해서 아니 어디 가시냐고 그만 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여기 언제 또 다시 올지 알 수 없고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안 보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희 끝까지 올라갔어요. 여사님 따라서. 그래서 뭐 한 20분 예정돼 있던 행사를 1시간 넘게 하고. 그 추운 날. 가시는 곳마다 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또 앉으셔서 만나서 손잡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사님의 그 성정이에요. 예. 내가 그냥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의전이나 경호보다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한 번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런 책임감이 있으신 거죠. 본래 모습이시군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도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런 분이셔서 그런 게 이제 정말 더 할 수 없는 귀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입양아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자고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입양아들 초청해서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순방, 미국을 가거나 프랑스를 가거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해외 순방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입양아들을 만나려고 항상 일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외로 보낸 우리가 참 부끄럽고 잘 성장해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거고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그런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옆에는 준비된 대통령 부인 이효 여사가 계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입양아 문제에도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군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효 여사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씀도 하셨군요. 이효 여사님이 어떤 그 든든한 언덕이고 신념의 동지이면서 그런 버팀목이었다. 이효 여사님 없는 김 대통령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희 불교계 입장에서는 참 개신교 신자셨지만 이 불교계와도 굉장한 각별한 애정과 또 존경을 표해 주시고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 대통령께서는 캐톨릭, 이효 여사는 크리스찬. 그 두 분도 서로를 존중하듯이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의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불교를 포함해서 불교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말 두 분이 존경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이웃 종교였지만은 두 분에게는 저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도 지금은 그 추모하는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이런 날은 요런 소프트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질문인지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는 북한에서 조문단이 왔었는데 이번에도 올 것인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과정과 절차는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북한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효 여사님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그런 뜻을 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김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효 여사님께서 단신으로 그 평양을 가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도 다 기억을 하지요.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김홍일 전 의원님 또 이효 여사님까지 이렇게 다 별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동교동계로 이제 대표되는 어떤 한 시대가 또 저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우리 정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그리고 어젯밤 별세하신 이효 여사님에게 배워야 할 어떤 가르침, 정치적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래로 97년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36년 동안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인간에 대한 믿음, 역사에 대한 믿음, 우리 민족의 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런 책임감,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그분들의 그런 소명의식과 실천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김 대통령을 지극하게 사랑하셨던 이호 여사께서 10년간 견뎌내셨던 힘도 못다한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남은 이호 여사께서 견뎌주시고 버텨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분이 남겨놓은 자리가 커서 누가 감히 그걸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은 들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그 짐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 정치권이 좀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예. 고인에 대해서 좀 더 가깝고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